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름난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리의 고장 전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음악과 소리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있죠. 바로 전주 세계소리 축제입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전주 세계소리 축제도 이제 20살을 넘긴 청년기에 이르렀는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조직위원장을 선출하며 보다 젊고 혁신적인 축제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전주 세계소리 축제 신임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왕준 조직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일단은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을 맡게 된 이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전주 세계소리축제 신임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마 몇몇의 도민분들께서는 약간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료 종사에 지금 몸담고 있는 분이 조직위원장, 그것도 문화예술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셔? 라고 한다는 부분이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데, 그 조직위원장을 맡기로 한 이유, 결심, 무엇일까요? 일단 저한테 이제 제안이 도 측에서 왔는데, 네. 제가 한 이틀 정도는 좀 고민을 했죠. 왜냐면 원래 이제 이런 직함은 조금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좀 어느 정도 정리돼서 좀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좋은 건데. 그렇구나.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불행도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지만 일감도 항상 밀려오는 게 한꺼번에 항상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항상 인생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또 전라북도 고향에 또 좀 봉사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도 또 있을 나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이 국악이나 우리 전통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평상시에도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뭔가 좀 이 새로운 국악의 르네상스가 왔으면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제가 좀 거기에도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그 병원 경영에 있어서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자타공인 정말 최고의 인물로 뽑히긴 하는데요. 사실 병원을 경영하는 것과 또 축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그 각 영역에 따라서 특성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병원은 대부분 이제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는 거고요. 제가 또 이런 또 바이오 코스닥 회사 같은 그런 영리 법인도 운영을 해봤고 협회나 또 이런 공적인 역할도 하면 다 이제 그런 특성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일을 잘 만들려고 하면 결국 두 가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전략이고 또 하나는 실행력, 얼마나 이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 실행력과 추진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일이 성패가 갈라지니까 올바른 전략과 그다음에 강력한 추진력, 실행력을 겸비하면 뭐든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략과 추진력은 모두 다 겸비하신 분이라고 다들 인정하고 계시니까 올해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2001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23살이 됐습니다. 올해 축제 일정 어떻게 되죠? 지금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개최되고요. 사실 금년이 이제 만 23년이 돼서 이번에가 23회가 돼야 되는데 2009년도 그 신종플루 터질 때 한 해를 쉬어서 22번째 소리축제입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축제가 자리를 또 잡아 나갔고 또 정체성이나 방향성 측면에서도 또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해마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체 전주 세계소리 축제의 방향성은 무엇이고 지향점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조직위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전주 세계소리 축제의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그 방향성은 저희 세계소리 축제 그 조직위원회 그 정관에 딱 나와 있어요. 딱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판소리와 우리의 전통의 음악을 더 융성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세계적인 차원으로 이게 교류하고 소통하고 확장하는. 그렇군요. 세 번째는 이거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어떤 문화적 경쟁력 또는 또 전라북도라는 지역 사회의 그런
가치를 높인다. 딱 세 가지로 명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헷갈려야 될 이유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이 이 소리의 고장이다 보니까 그 뿌리를 완전히 근간으로 해서 만든 축제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핵심은 과연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 자기 정체성 그리고 고유의 그 오텐시티 또는 그 기본적인 원형을 맞습니다. 더 깊고 더 발전시켜서 이걸 진짜 세련되게 또는 네. 또 그거를 또 우리의 시대적인 그 호흡과 일치할 수 있게끔 더 만들어가느냐 이제 이 과제들을 해가는 그 플랫폼이 바로 이번 저희 우리 세계 소리 축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조직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주 세계 소리 축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뭐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이제 우리 선대 그 지금 그 임원진들이나 네. 스태프진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좀 아쉬운 거는 좀 저희 축제의 오히려 그 정체성 또는 그 축제의 그 존재감이 네. 조금 많이 이제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물론 뭐 왜냐하면 네. 굉장히 이제 유사한 축제도 많아졌고 거의 뭐 지방자치단체 웬만한 데도 거의 다양한 축제들이 맞아요. 문화 축제들이 열리고 있기 또 때문에 음악 축제도 얼마나 많아요. 네. 그 사실 23년 전에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소리 축제가 아니고 그냥 여러 장르를 다 통섭하는 그런 문화 축제로도 굉장히 선구자적인 그런 축제라서 예. 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대목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지금은 약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우리 축제의 정체성 그건 바로 전통음악과 우리 판소리의 그 자기 아이덴티티를 더 깊고 높게 하하.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군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외연과 또 이 시대적인 어떤 그 호흡을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밑그림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지금 2, 3월에 지금 네. 인수를 받아서 하는 거라서 얼마 없어요, 시간이. 예, 또. 이제 뭐 기본 틀을 다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서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 전략은 금년에는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이제 거기 있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과 예. 전체적인 이제 전체 공연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제 업그레이드하자 이런 게 기본 전략이고요. 특히 네. 이제 우리가 이게 지역 사회에서야 뭐 우리 소리 축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알고 지원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이제 뭐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이 전국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이제 우리의 존재감이 많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이게 전국적으로 최고의 축제 뭐 그래야 이제 그게 더 나아가서 이후에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어떤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원년이 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9월의 축제라고 해서 이 지역 안에서만 소비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계 소리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또 세계 속으로 또 전국에서 사랑받고 관심받는 축제로 좀 질 높게 나아가겠다라는 포부를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번에 뭐 예를 들어 판소리 오바탕 완창 무대도 매년 해왔습니다만은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뭐 살아계신 최고의 명인명창 인간문화재급의 명인명창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마찬가지로 여러 연주자들이나 또 무대에 올리는 작품들을 지금 최근 검증되고 또 한 번에 이렇게 다 모여서 볼 수 없을 그런 그렇군요. 최고 기량의 작품들을 올리는 거 이게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음악 축제 상당히 유명한데 그 10년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곳에서 그 축제를 바라보면서도 좀 안목을 많이 넓히셨을 것 같은데요. 그 유명한 세계 음악 축제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이제 위원장님 시각에서 바라보았는지 그 이야기를 또 들으면은 이번에 좀 전주 세계소리 축제도 그런 어떤 특징을 좀 본받아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축제들을 이제 뭐 한 번씩 이렇게 가면 이제 그 네. 외형과 껍데기를 보고 이제 상당히 감탄을 하죠. 네네.
그리고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화려함에 뭔가 대해서 있어 다 보이고. 이제 네. 좋은데 물론 뭐 그거는 중요한 이제 하나의 구성 요소긴 한데 이제 계속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축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런 A급의 축제로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이면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근데 네네. 어떤 제가 볼 때 이제 그거를 요약하면 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축제의 아이덴티티가 되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또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또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일종의 매니아층이랄까 그 충성 고객이 이제 계속 있으면서 네. 그게 이제 축제의 하나의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허허. 그러니까 그 축제를 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그 자체로 뭐 모든 사람들한테 기쁨이고 자랑이 되고 또 뭐 그렇구나. 이럴 수 있는 그 아우라가 결국 형성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큰 스폰서들이나 기부들이 계속 있게 돼서 어허. 재정적으로도 이제 이 부분들이 선순환을 계속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아우라와 이 브랜드 가치라는 거가 이렇게 서로 맞물리면서 계속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축제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발전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는 굉장한 클래식 애호가라고 들었습니다. 예, 클래식을 일찍이 접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뭐 그 이제 바이올린을 좀 한 7살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이제 좀 클래식 음악에 악기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집에 이게 전축이 하나 들어왔는데 전축 그때 당시 예, 전축이죠. 지금 오디오지만 전축에 이 클래식 음반 5장이 껴들어왔어요. 그냥 예, 선물로. 근데 아마 그때 제가 그거를 딱 처음 들으면서 이제 뭐 귀가 열렸다고 그러나 이게 갑자기 영혼이 이탈되는 그런 경험 이후로 네. 제가 이제 클래식에 굉장히 많이 심취했게 된 것 같고 네. 뭐 그래서 제가 이제 클래식 음악이나 이제 뭐 오페라나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뭐 저한테 제일 큰 어떤 삶의 뭐 위로이기도 하고 네. 또 그 공연을 저는 이제 보러 가는 걸 더 좋아하는데 그렇군요. 예, 공연장에 가 있는 게 제 네. 인생의 가장 큰 피정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 가 있으면은 네. 뭐 그거보다 더 좋은 피정이 없죠. 그러면 진짜 공연도 많이 보셨겠고 직접 또 뭐 악기도 연주하셨다고 하니까 음악을 접하는 어떤 그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겠네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또 과찬에 얘기를 하시는 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제 다른 사람들과는 네. 굉장히 이 진성으로 좋아하는 거죠. 그렇군요. 전주 세계소리 축제는 사실 뭐 세계 음악이 결합해서 우리 소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는 그런 축제이기도 해서 아니 클래식 애호가면 우리 소리에 좀 약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학 때 이미 풀물패를 또 경험하셨습니다. 직접 만드셨다고도 들었는데 어떤 계기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그 클래식은 7살부터 접했다고 그러지만 네. 이제 제가 이 국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는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그때 학생 운동에 많이 관여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서울대 의예과에 풍물패가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학생 운동의 일환으로. 제가 풍물패를 창단을 했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쇄를 맡아서 예. 그래서 꽹과리 좀 쳤습니다. 상쇄하면은 어떤 그 모임에 또는 그 활동에 중심가 역할을 하고 분위기를 쫙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상쇄가 좀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맞죠. 모든 판도 다 짜야 되고 네. 그 팀도 다 이끌어야 되고 네. 또 실제 좀 그 음악성도 좀 그래요? 좋아야죠. 상대적으로. 네. 리듬감이 학생 운동도 좋아야죠. 열심히 하시면서 음악성까지 이렇게 아니, 근데 뭐 겸하게 되는 기회가 제가 되네요. 뭐 풍물패를 오래 하지는 못했고 네. 이제 물려줬는데 네. 어쨌든 저는 의과대학 졸업할 때부터 이제 좀 상당히 오히려 국악에 많이 심취해서 그 한 몇 년 동안은 클래식보다도 맨날 서울에서 이 판소리 완총 무대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랬구나. 그랬던 시절이 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국악에 빠졌던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그 클래식은 이제 서양의 이제 전통 음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리는 정말 그러니까 한국의 얼이 얽힌 이런 전통 음악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깊게 이게 빠지셨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이 언어가 끝나는 지점에서 음악이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음악이라는 게 좀 더 추상적이고 이 다른 예술 장르에서도 가장
이 정신성이 제일 높은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적 감동은 그 완성도에 비례해요.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그 클래식이나 국악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만큼의 완성도가 얼마만큼의 그 감동과 아름다움의 밀도를 제공하는가에 관련돼 있고 그런 의미로 보면 굉장히 이 클래식 음악이건 우리 국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목이 제가 볼 땐 거의 뭐 이게 그 같은 맥에서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독일의 아주 베를린 국립 오페라단이 이제 내한 공연할 때 그 수석 단원들을 그 초청을 해서 저녁 만찬을 호스트할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이 좀 명인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신하위를 45분짜리 신하위를 연주를 했어요. 45분이나 신화를 그냥 했어요? 45분짜리 신하위 완판을 제대로 그냥 한 거예요. 예. 그럼 그분들은 다 지금 서양 클래식 최고 유명 악단에 네. 다 수석이고 뭐 하지만 한국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 없죠, 분들인데 없죠. 네. 그 45분을 미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끝나고 5분 동안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와. 뭐 이게 사람들이 뭐 이게 꼭 익혀야지 되는 게 아니고 그 최고의 수준에서 자기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완성도와 그 밀도를 공유하면 그 음악은 굉장히 유니버셜하고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소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도 많고 후원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문화관광부 표창으로 그 메세나인 상도 받으셨습니다. 이 상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이유로 받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야기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메세나 활동이라는 건 이제 기업들이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활동을 이제 메세나 활동이라고 하고 메세나 협회가 만들어져서 지난 뭐 한 20여 년간 이제 메세나 대상과 뭐 여러 관련된 이제 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메세나 활동에 동참하라는 상이고요. 그래서 원래 그 메세나의 상들이 이제 있는데 다 기업을 대상으로 주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1년에 딱 한 사람한테 메세나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에 탄 거는 제 병원 기업으로 탄 게 아니고 제 개인으로 메세나 인상을 탄 거기 때문에 뭐 좀 영광스러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게 자랑 좀 해주세요. 구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제가 뭐 이제 여러 예술 단체에 이제 관여하고 뭐 그런 이사가 됐고 후원에 이거 됐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뭐 이제 한 거는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2021년도가 이제 코로나 한참이라서 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이제 좀 의료인 중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그 코로나 시국에 의료인 대표로 제가 메세나 상을 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보니까 병원 안에서 예술 치유센터도 운영하면서 또 로비에서 이 환자와 또 이 종사자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정말 문화와 예술의 어떤 영역들을 많이 접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저희 병원에서 지금 하고 저희 명지병원은 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예술 치유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닌데 아예 지금 14명의 전담 치료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술 치유의 장르도 음악뿐만이 아니고 미술, 연극, 동작, 문학까지 5개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고 또 이게 그냥 단지 환자들의 어떤 뭐 정서 함양이나 또는 뭐 이런 그 주변부적으로 어떤 그 음악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보조적으로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걸 이제 의료진하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게 예술 치료에 대한 처방이 나오고 실제 그 부분들이 이 의료 수가까지 발생하는 그런 하나의 정식 치유 과정의 파트너로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치유센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그런 뭐 분위기 잡는 거에 머무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치유센터의 본질적인 역할은 그건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뭐 1년에 로비 음악회만 한 240회 이상이 열리고 있고요. 1년에? 1년에. 그럼 거의 뭐
그래서 빨간 매일 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빨간 날 빼놓고 다 합니다. 빨간 날 빼놓고 다 하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저희가 그 2020년도 그 코로나 처음 터져서 그 네. 제일 심각했던 그 해에도 네. 저희 병원에다 열린 음악회가 76회입니다. 모두가 다 문화예술이 그 코로나 시기에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많이 열고 그렇죠. 그때 장려하고. 그때 네. 와서 이제 저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들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로비에서 저희가 해서 이 코로나 환자들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라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의료기관에 있는 환자들을 어떤 위로하는 차원에서 해서 유튜브 생중계로 다 그거를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네. 그때도 이제 굉장히 그 용재훈일 같은 분조차도 저희 병원에 와서 위문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처음으로 저희가 배드사이드 콘서트를 했어요. 그 코로나 환자 있는 병동에서. 근데 그 배드사이드 콘서트 병상 콘서트를 했는데 그 병상 콘서트를 그때 BBC 방송이 와서 실제로 그거를 영국 BBC 방송에서 영국 BBC 프라임 뉴스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BBC 방송 명재병원 딱 그 배드사이드 콘서트 하면 지금도 지금 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뭐 전주 세계소리 축제의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소리라는 것이 확실히 사람들에게 이 공감대를 더욱더 깊게 하고 뭔가 치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 예술치유센터를 통해서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이후에 환자들이 어떠한 좀 이야기들을 했는지 기억 남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의술이라는 것조차도 그게 어떤 기술로서의 어떤 의학이나 메디슨이 아니고 원래 그 히포크라테스가 그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할 때 인생은 짧고 이 아스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같은 파인아트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때는 이제 의술을 얘기한 건데 그 아주 오랫동안 숙련된 장인의 어떤 그런 기술, 특히 이제 그거를 하나의 의술로서 이제 그 당시에 아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근대에 와서 이제 아주 순수 예술로 이렇게 분화가 되지만 예.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술 자체가 치유적 그러네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예술이 그런 인간의 정신적인 걸 넘어서서 예. 이 하나의 홀리스틱하게 전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자체가 치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예술과 그 의술이 그 라틴어의 어원조차도 같은 반열에 그러네요. 있는 거라고 생각해보니까.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자주는 못합니다만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제 배드사이드 콘서트를 이제 아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실제로. 완전 침실 옆에서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로비에서 음악회를 네. 하지만 못 모르시는 올라오시는 분들이 분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네. 진짜로 움직일 수 없으신 분들, 침상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시는. 이유로 네. 침상에 가야만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쫙 흩어져가지고 실제로 그 하하하. 배드사이드 가서 환자 옆에서 연주를 하는 얼마나 거죠. 감동입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뭐 그 연세 70, 80 되신 분들이 클래식을 뭐 얼마나 들었겠거나 익숙하지 안수 생전 있죠. 처음 네. 듣는 그 바이올린 선율을 듣고 이제 눈물을 흘리시거나 해요. 어휴.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 이제 저희가 그거 하면서도 아까 뭐 이 동양과 서양 이 우리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의 클래식의 차이가 없다고 하듯이 정말 그거의 음악적인 뭐 그 얼마만큼 그거를 뭐 많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아니고 충분히 그거가 소통할 수 있는 그건 매우 우주적인 어떤 기운의 교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주는 또 판소리 본향입니다.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는 또 전주가 고향이시기도 하니까 이 소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조예가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판소리 그 명창에 그 이제 완판이라고 하죠. 그것을 한번 다 들어보려고 여러 군데를 많이 들리셨다고 해요. 그것도 이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것도 완창하는 무대를 한번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좀 듣고 나면 좀 뭔가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난 척 할 때 원래 이제 소리명창 위에 고수명창이 있고 고수명창 위에 네. 귀명창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명창의 최고의 명창은 귀명창이다 이런 귀명창이에요. 거잖아요. 귀명창 분들 계시니까 소리가 계속 그렇죠.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네. 제가 뭐 아까 20대 후반부터 판소리 완창 무대 쫓아다녔으니까 저도 이제 30년 동안 판소리를 이제 들었으면 네. 뭐 저도 한 귀명창 아유, 그럼요. 한다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자격증 그래서 들어야겠어요. 네. 근데 이 판소리가 이게 점점 제가 30년 동안 그 많은 무대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많이 이제 그 느낌이 다릅니다. 10년 전하고 제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듣는 게 달라요. 판소리 오바탕 중에 적벽가를 제일 어려워했어요. 그 실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적벽가를 제일 좋아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왜 적벽가를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처음 들으면 다 춘향가 제일 좋아하려고요. 남녀 상열지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 예.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는 심청가죠. 형제 간의 갈등은 흥복하고. 그리고 인생 세상 만사의 그 조직과 권력의 얘기는 거기 수군가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마지막 그 영우호걸의 얘기를 한 적벽대전의 얘기를 한 그 적벽가는 뭐냐? 그건 제가 맨날 그거가 이게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인 팔스타프 오페라하고 같다. 그건 희극이에요. 그 영웅호걸조차도 조조조차도 우리랑 거의 같은 레벨의 인간이고 그 인생이 어찌 보면 덧없을 수 있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그 인간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철학이 있는 거죠. 모든 걸 초월하는 그런. 그 마지막 대사가 이야기들. 더질더질로 끝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100만 대군이 죽어간 그 전쟁과 그 뒷얘기가 그냥 더질더질로 끝나는 이제 그런 어찌 보면 이제 인생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철학이 저는 그 판소리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야, 그 판소리조차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인생과 철학과 가치관을 다 응축시켜서 결합시키면서 듣는 위원장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아니 그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실제로 그거를 이제 자주 듣고 즐기시면 이제 네. 정말 즐겁습니다. 정말 재밌고 네. 또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많은 거가 거기 안에서 네.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해소되는 대목이 있죠. 다방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 사회에 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조지 위원장님이 혹시 존경하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도 갑작스레 궁금해지는데요. 뭐 어렸을 때는 특정 인물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지금 나이를 먹어가니까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인생이 비극과 희극, 비극도 아니고 희극도 아니듯이 그 존경이라는 틀 자체나 롤 모델이라는 것도 이제 조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의미가. 그래서 뭐 오히려 거꾸로 뭐 존경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누구를 따라 배우기보다는 이제 제 자신을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 음악 프로그램 들어보니까 나중에 어떤 음악인이 되고 싶으세요? 물어봤을 때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답변을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그런 인물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그렇게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가 딱 매칭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 위원장님께서 걸어온 삶을 들어보니까요. 사회에 공헌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우리 조직 위원장님만의 어떠한 그 철학이 있을 텐데 앞으로는 좀 어떤 삶을 더 살아보고 싶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거를 할 나이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요새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제 가장 마음에 새기는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이제 간디가 얘기를 했는데 My life is my message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 입으로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내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국은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을 얼마게
잘 완성하고 그거를 이제 꾸려가는가가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뭐 기여하는 거고 공헌하는 거이지. 그게 뭐 따로 이렇게 자기 삶과 일이 있고 또 뭐 사회 공헌이 따로 있고 뭐 그렇게 이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주 세계소리 축제를 이제 가을에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당부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전북 도민 여러분, 이번 우리 22회 전주 세계소리 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에 열렬히 응원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올해 참 기대가 많이 되고 우리 지역의 소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또 전국 사람들이 사랑받고 또 세계인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축제,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 나아가기를 간곡하게 또 당부드리고 저희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